米各省庁の高級官僚を接待していることも分かっており 얼마 전 일본 정계와 재계를 뒤흔들었던 리크루트 스캔들. 수상까지 물러나게 하고 일본 자민당의 정치적 입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취업 정보망을 구축하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려는 일본 국내의 벤 시장 쟁탈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보적인 컴퓨터조차 대부분 오락기구나 학습 보조용으로 머무는 현실에서 벤과 같은 신매체는 일부 대기업에서나 손을 댔을 뿐 막상 그 효용성과 채상성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도 기업이나 정부의 도움 없이 민간인끼리 벤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나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문동의 한 연립주택 지하실에는 바로 우리나라 컴퓨터 통신의 1세대가 모였다는 M8 연구실이 있습니다. 펜팔이 펜으로 쓴 편지로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으로 친구를 맺는 M8. 늦은 아침에 찾아간 M8 연구실은 아직도 오밤중인지 홀은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 12시가 돼서야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불 개는 사람이 홍진표 씨입니다. 성균관 대학에서 전기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식사당번을 주로 많이 받는 이정엽 씨. 전문대학 전자계산학과를 2년 다니다 군 제대 후 M8 연구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는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지금 복학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입니다. 이제 다 사는 거야 지금? 그럼. 오늘 아침은 먹겠구나 저거는. 야 정엽 빨리 들어와. 사고 났어. 아니 나 밥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아침 준비에 바쁜 두 사람 대신 컴퓨터를 지키던 이주희 씨가 컴퓨터에 이상을 발견해냈나 봅니다. 아 된다. 시섭이라는 이들의 임무가 회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앙 컴퓨터의 기능을 감시하고 유지하는 것인지라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세 사람은 바짝 긴장합니다. 이주희 씨는 연세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반입니다. 지난 5월 컴퓨터 동호인 모임 M8이 자체 통신망의 중앙 통제실 격인 이 M8 연구소를 차릴 때부터 진표 씨와 주희 씨 그리고 정엽 씨 세 사람은 시수업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벗어놓은 옷가지며 세간들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총각들의 살림 솜씨는 짐작이 갑니다. 컴퓨터 광들은 다 이렇다고 하죠. 컴퓨터 광들의 또 다른 특징은 야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돌아와 홀가분하게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는 때가 바로 밤이기 때문이죠. 전자공학과 3학년생인 원준 씨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와 사귀기 시작한 컴퓨터 광입니다. 지금 그는 M8 연구실 시수업을 통해서 다른 M8 회원과 컴퓨터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통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통신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채팅도 많이 즐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업로드, 다운로드도 하고 또 편지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가장 재미를 느끼는 건 채팅이죠. 어떤 점이 채팅이 재밌습니까? 예, 다른 BBS 달리 M8 게시판에는 멀티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과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키보드와 모니터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또 그 M8 게시판은 그 여러 명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없지만 가끔씩은 그 따로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4가지 방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간 사람끼리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방을 우리들이 좀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 1번 방을 커피숍이라고 부르고 있고 2번 방을 룸사롱이라고 그러고 있고 3번 그 장미여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장미여관 같은 경우는 그 여자 유저들과 채팅을 하게 되면은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농담을 하고 합니다. 커피숍, 카페, 룸살롱, 장미여관 등 듣기에도 흥미로운 이름의 4방 중에서 원준 씨는 2번 방.
카페에서 시섭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준 씨의 패스워드는 돌프터입니다. 김원준 씨처럼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회원이 되려면 일단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모뎀이라는 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중앙통제실격인 M8 연구실은 7개의 전화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 컴퓨터가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시섭을 포함해 8명입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7개의 전화선으로는 감당 못하기 때문에 1회에 50분, 하루에 100분 이하로 제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7월 30일 여의도에서는 모처럼 M8 회원들이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이름보다는 자신의 패스워드로 소개를 하는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현재 M8의 회원은 400여 명으로 이들은 원래 데이터 통신의 전자 사서함 이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회원 중 하나가 홍익대 앞에 전자 카페를 개업하자 이를 축하하러 간 사람끼리 즉석에서 만든 것이 바로 M8입니다. 이 M8이 단순한 친목 모임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한 사건, 일명 개구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개구리라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이 커미트라는 프로그램이 이 데이스콤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내에서 돌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말기로 물려있는 여러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데이컴에서 그 프로그램을 끊어버렸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사용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환을 했고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한마디 홍보나 어떤 뭐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지게 되면서 보안을 이유로 들었답니다. 근데 보안을 이유로 들은 것도 조금 좀 맞지가 않은 얘기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프로그램 수행을 중지시켜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이래갖고 되겠느냐. 아무리 우리는 소비자이고 공급자지만 공급자 마음대로 이럴 수는 없다 하는 취지에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서비스 수단을 가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질곡에서 해낼 수 없겠다. 이래가지고는 이 M8들이 그럼 BBS를 만들어서 우리끼리의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걸로 의견이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평상치를 팀장으로 컴퓨터에 관한 한 보사급인 6명의 정예회원들이 자체 정보 교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태초에 뱀이 인간 역사를 만들었듯이 우리나라 컴퓨터 통신의 신기원을 이루어보자는 의미에서 이 개발 계획의 이름은 뱀이라 지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위해 회원 모두가 주머니를 털었고 초대 회장 박순백 씨는 자기가 사는 연립주택 지하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5월 24일 M8 연구실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아유, 수고들 많구만. 안녕하십니까. 작업이 한창 바빠지는 저녁, 현재 회장인 이기성 씨가 이 지하 창고 방을 찾았습니다. 일이 바쁠 땐 끼니 거르기 일수인 시수업들을 위해 간식거리를 사오셨는데 광주도 올라왔죠. 여기나 맞춰오셨죠? 나이차가 제법 있는 듯한데도 막역한 형 아우처럼 격의가 없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M8 연구실의 게시판이 가동 3일 만에 운영을 일시 중단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최신부가 M8의 통신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여 M8이 새로이 신청한 전화선 증설은 물론이요 기존 회선까지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일이 그것입니다. 가뜩이나 개방 압력에 시달리는 우리나라가 92년도면 외국의 벤 시장 개방을 앞둔 처지면서 민간에게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민간 통신망을 지레 겁을 먹고 막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이 회장의 생각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개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대기업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아주 컴퓨터 통신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현재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소위 그 정보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예속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필요한 그 정보를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여러 개 컴퓨터 안에 놓아놓는데 이것이 미국이나 일본은 벌써 엄청나게 저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값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컴퓨터 통신을 처음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값싼 맛에 그걸 봅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거기에 예속이 돼요. 어떻게 해서 예속이 되냐 하면 그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정보를 정리하다가 자기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건 빼버리면은 우린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민간들이 BBS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그걸 만들려면 적어도 몇 년이 지금 필요한 거죠. 적어도 92년까지는 한 3년이고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자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 주도하에서 한두 군데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민간 자기 그 참 좋아하는 그 동호인끼리 모여가지고 조그만 스케일의 이 BBS를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소규모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만들어 나가면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또 3년 뒤에 미국에게 개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발붙이기 어렵고 발붙인다 하더라도 벌써 2, 3년 동안 우리 자체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또 미국의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예속되는 그런 결과는 막을 수가 있죠. M8의 본뜻을 이해한 최신부가 뒤늦게야 금지나 해제 등의 반대 입장에서 묵인으로 자세를 바꾸었지만 정부의 이해 정도가 이럴진데 일반 국민들의 이해 수준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제는 이웃 주민이 M8의 전화선이 자기 집 지하실을 지나가면서 도청을 한다고 선을 끊어버려 7개 회선 중 4개가 두절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끊어진 선을 수리해서 원상 회복은 됐지만 이들 세 사람들로서는 맥풀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낮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빼고 M8의 컴퓨터는 쉬지 않습니다. 4개 회선이 두절되는 동안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수요 앞에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던 컴퓨터를 보며 이들 세 사람의 시속은 정보 사회에 대한 이런 몰이해가 불확실성의 미래를 무조건 테크노피아로 단정짓는 기술 환상주의만큼이나 바보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정보문화의 확산이었거든요. 이 정보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의 형태인 저희의 전화선을 끊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한 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분께서 잠시 내려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구경도 하고 환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보 문화를 좀 더 보급하고 또 누구나 정보를 생활 속에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정보가 많은 나라가 부국이라는 사실들을 주지시켜 드림으로써 정보가 좀 더 축적이 되고 그 정보가 또 많은 사람에게 분배가 돼서 그 정보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또 그 정보가 또 다른 정보를 창출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저희가 바라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그런 그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을 저희가 좀 더 느끼게 되죠. M8이 최초로 결성됐던 역사적 장소이자 회원들의 아지트 전자카페에서 17일 졸업한 진표 씨의 졸업 축하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표 씨의 군 입대 소식이 발표되고 아침에 딱 가니까 영장이 나와 있대요. 9월 20일까지 있대요. 그래서 여행 경비 만 얼마 이렇게 나와 있대요. 뭐 그런 건 다 젖혀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긴 참 그렇죠. 그때가 또 한 잔 사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닥칠 3년간의 군대 생활을 생각하면 착잡함이 앞설 터인데 홍진표 씨는 오히려 M8 연구소 일이 더 걱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대 시속들처럼 4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줄 착실한 후임자가 나와줄지가 고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밀린 빨랫감을 챙겨든 진표 씨가 연구실을 나섭니다. 입대 전날까지는 김치와 빨랫거리를 갖고 집과 연구실을 오가는 일을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가진 김치 2달간 섞여가지고 야 나중에 버렸으면 오늘 묵김치 안 먹는 거 알잖아. 야
비록 지하실 구석방에서 김치도 없이 한 끼를 때우는 고달픈 자취생활이지만 이들 세 사람은 그것이 고생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M8 게시판과 같은 전자 게시판이 수백 개가 되는 날, 그리고 수만 명의 가입자가 자유롭게 정보 교환을 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약하디 약한 우리나라 통신문화는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정보문화의 싹들은 저 지하실 속에서 튼튼하게 자랄 것입니다.